안녕하세요. 러셀 부천에서 고3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의 수시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형으로 합격한 이서연입니다.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과 가장 가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습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러셀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대부분 참여하는 등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과목별 세특의 경우 열심히 참여하고 질문하는 학생일수록 선생님께서 열심히 써주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또 면접 때에는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후회 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 번에 정시로는 대학 못 간다 라는 마인드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수십 번 했습니다. 우선 국어와 영어는 등급이 안정적이었지만 과탐 등급이 변수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습 시간에는 주로 화학과 생명 2점짜리 기본 문제를 실수 없이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오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을 풀릴 때까지 어떻게든 풀어가며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고 2개월 동안 많은 성장을 하고 싶어서 1월부터 러셀 학원을 다녔습니다. 대입을 일찍 시작하니 어영부영 낭비할 수도 있었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일단 정시와 수시로 갈 생각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수학과 과학 개념을 탄탄히 쌓았고 4월과 6월에는 마지막 고등학교 내신에 집중했습니다. 6평은 저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교과 과목이 언어와 매체, 미적분이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 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학기 중에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그리고 가장 부족했던 탐구와 수능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9평 이후에는 꾸준히 수학과 과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10월부터는 작년, 재작년 6평, 9평 수능을 시간에 맞춰 풀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박석준 선생님 단과 수업을 윈터스쿨부터 11월까지 들으면서 수능 국어, 특히 문학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우면서 국어에 자신감을 얻었고요.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강효만 선생님 단과 수업을 마찬가지로 윈터스쿨부터 11월까지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배웠습니다. 1월에는 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10월에는 정말 쉽게 푸는 저의 모습을 보며 단과 수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3월에 풀었던 교재를 6월에 푸는 등 시간이 좀 지난 채로 교재들을 2번, 3번 계속 다시 복습하며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교재를 3번 이상 반복하며 나타난 약점들을 10월 이후에 더욱 집중하며 풀이했습니다. 과탐은 화학원 그리고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기본 개념 문제를 11월까지 꾸준하게 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실수 없이 푸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작은 실수들로 2점짜리 문제를 놓치는 것이 어려운 3점짜리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들을 놓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화학의 경우 4단원 문제들을 모두 맞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연습했고 생명과학은 근수축, 막주원이와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수학과 탐구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은 점점 하락세가 보였고 탐구는 3등급에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탐구는 여름방학 동안 무조건 단원을 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9월부터는 시간을 재고 연습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을 선택했지만 고3 직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수원수투와 달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전까지 인강을 들으며 개념을 최대한 완벽하게 익혔으며 기본부터 응용 문제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미적분에 투자하였습니다. 한 유형씩 지워 없앤다는 생각으로 복습 또 복습하며 비슷한 유형이 나와도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시간을 수학에 쏟았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윈터스쿨부터 11월까지 수학 강효만 선생님과 국어 박석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1월에는 쳐다도 못 보던 문제들을 10월에는 한 번에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수학적 그리고 국어적 능력을 단과 수업을 통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강효만 선생님께서는 특히 기본 개념을 항상 언급하며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어의 경우 석준쌤께서 바닥을 기던 제 문학 실력을 높여주셨습니다. 감으로 푸는 문학이 아닌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문학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비문학 역시 범주 안에서 읽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고3인 저에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후회하지 않으며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일단 윈터스쿨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공부 태도와 수험생에게 적절한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었고, 서머스쿨에서는 반수생과 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며 좀 더 위기감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12시간, 13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자관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바자관을 나서는 모습 등 작은 성취감과 뿌듯함이 모여서 입시가 끝날 때까지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면접이나 수능 등 많은 일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관의 개방형 구조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제일 앞자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혹은 졸려서 스탠딩 책상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 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졸면 안 되겠구나, 딴짓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치는 종이 9월 이후 기출을 풀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비치된 OMR 시험지 한 장을 쉬는 시간에 들고 책상에 앉아서 타정 소리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던 것이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저의 가장 큰 약점은 단어였습니다. 틀린 단어 중 대부분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선지를 제대로 고르지 못해 틀린 것들이었습니다. 매주 이틀 동안 단어 시험을 보던 것이 저의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밤에 공부가 잘 되던 저에게 심야 자습 제도는 필수였습니다. 마지막에 퇴실하는 그 소소한 성취감들이 저를 더욱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러셀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자주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도 했고, 수시와 정시의 갈림길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선 윈터스쿨을 다닐 때 1월은 패기로 다녔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공부한 것이 처음이라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벌써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버티며 공부를 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여름방학 때 했던 수학과 과학 공부가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힘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때문에 학교에서 바쁘고 피곤한데 그 시간 동안 재수생 및 N수생들은 한창 모의고사를 열심히 분석하고 풀고 있다는 생각에 조급함도 많이 생겼습니다. 러셀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한 이후에 수시에 좀 더 힘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수시에 한창 신경을 쓰고 면접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평소처럼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며 수능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고 정말 힘겹겠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 대결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껏 그리고 목표만큼 차분하고 신중하게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